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저축한 만큼 이자로 돌려드립니다. 서울시 희망2배 청년통장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령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 원에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받는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죠. 물론 늘어난 목돈과 청년들의 희망이 꼭 비례하진 않겠지만 청년 자립에 어느 정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청과의 갈등 속에 중구의회가 다시 열렸지만 서양호 중구청장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에 아이들의 야외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도시재생 후보지인 마포구 동진시장이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상인 공감대 형성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어제 새벽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지고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올해 들어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구청이 요구한 추경 예산안 임시회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서양호 구청장이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유감을 표명하며 또다시 의회를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 국장들이 모처럼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인사 문제로 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서양호 구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정례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연 임시회입니다. 중구청은 44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 민생 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루 앞선 지난 11일 서 구청장은 예산 심사 일정을 임시회 초반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구청 A모 국장의 불출석 결의를 풀어줄 것, 인사청탁과 술값 대납 의혹에 대한 의회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으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과장급 공무원들은 여전히 참석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논의 끝에 A 국장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청장에게는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갈등과 반목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를 정상화시켜 중구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업무 보고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야외 놀이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정릉 3동에 위치한 한 놀이터. 이곳은 정릉 3동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미끄럼틀 1개와 그네 2개가 전부입니다. 제가 어린이 소녀가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놀라 그래도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에는 이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놀 장소가 없고 어린이들이 논다면 길거리에 나오고 놀고 와. 이처럼 부족한 야외 놀이시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북구가 매년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아동 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외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북구의 정책과 지원이 실내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시간적 제한이나 거리 제한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요. 야외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야외 놀이시설은 모두 38개소.
같은 아동 친화 도시인 중랑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63개와 60개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야외놀이 시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부지 확보 문제와 아동만을 위한 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할머니 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도 민원을 많이 내주시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린 놀이시설을 확충하게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놀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성북구지만 야외 놀이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곳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후보지에 포함된 마포구 동진시장이 도시재생을 위한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만들어진 마포구 동진시장입니다. 등록된 전통시장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입니다. 흔히 보는 골목형 시장이 아닌 건물 형태의 전통시장. 옛 상점과 현대적 감각의 상가가 혼재돼 있고 특히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야시장과 플리마켓 등이 열리며 젊은 층의 유입이 있는 곳입니다. 동진시장이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되고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사업지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는 먼저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해 일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모임을 만들어 워크숍을 열고 마을 웹툰과 지도 만들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일종의 희망지 사업입니다. 연남동이란 이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우리 시장에 놔두어서 놔둘 거냐, 이거를 좀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으로 해서 활성화해보자 하는 거가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주민들은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될 주민 공동체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진시장이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소방도로 확보와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주택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유지인 동진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100억 가지고 누구 코에다가 붙여서 여기에 공영시설을 안에 갈축하세요? 구는 동진시장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은 당연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지인 동진시장은 구가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주가 재건축하고 구가 일부 층을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현재 동진시장 소유주와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동진시장의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지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사업지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국내 최대의 복합개발 사업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기반시설 추진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수서역 인근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마무리 단계. 오는 202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업무와 유통,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가 들어섭니다. 개발에는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H가 참여하는데 그동안 국토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왔던 전현희 의원이 주민 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수서 역세권 그리고 세곡지구에 사실상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먼저 도서관은 오는 2021년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역시 공동 시행자와 관계기관이 건립과 운영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과 공연장, 놀이시설 등 문화휴게 공간은 내년 말 조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500가구가 넘는 공공택지 지구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청년 창업센터, 맘스 카페가 들어서는데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밖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LH 서울본부의 사옥 이전과 백화점, 호텔 건립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챙긴다는 게 이전 세곡 보금자리 지구 개발과 다른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요청을 해왔고요. 또 관계기관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또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 개발구역 동측에 있는 수소차량 사업소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GTX나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등 도심 곳곳에서 지하터널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GTX A 노선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도심지의 지반 침하 원인이 관로 누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두고 왜곡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GTX A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다는 겁니다. 주택가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선 지하터널의 공사 공법을 발파 방식인 나툼이 아니라 굴착기로 지반을 뚫는 TBM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최대로 남겨야 되지만은 그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TBM 자체가 발파에 의한 진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공법이고. 환경단체에선 화강암 지역을 관통하는 GTX-A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화강암이면 지하수가 안 흐르는지 알고 있는데 정릉 터널 뚫을 때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있던 물이 빠져나가니까 식물들은 물을 흡수하기 좀 어렵죠. 물을 많이 흡수를 못하면 그만큼 생명력이 약해지죠. 주택가 밑을 관통하는 GTX-A를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하부를 통과하는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건설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 검증 안 된 거를 마구 주택가 밑을 파헤치느냐. 지금은 주택가를 파헤칠 때는 아니다. 당장에는 주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먼저이긴 하지만 서울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하나의 이제 선례로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황동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시위와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객관적인 입증과 검증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노선을 가더라도 설계에 정해진 그 공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법을 달려든지 노선 변경을 하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대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 등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댄 도심 지하터널 개발 정책 토론회. 현안을 짚고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70대 남성은 화재가 났던 아파트 1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거주민 9명이 대피하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외벽 쪽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벽체 등을 태우며 14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구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삼선에 오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홍제 권역 개발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일명 홍제 언더그라운드 시티. 유동인구가 많은 홍제역부터 홍은 사거리를 연결하는 지하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 코엑스처럼 지하 공간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왕시장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을 통해 홍제역 지상 공간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후보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졌고 또 국토부의 소규모 도시재생에도 확정이 되어져서 일단 2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공실 논란이 있었던 신촌 박스케어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 입점을 하지 않은 노점을 위해 빈 점포를 남겨둔 것일 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신촌 박스케어 사업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평가를 받기엔 이르다는 것. 노점 상분들이 다 들어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직은 10분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빈 점포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을 들여서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한편 삼성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인 만큼 지속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청년 주거 문제.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대문구의 특성을 감안해 대학생은 물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롭게 68명의 청년이 홍은동에 입주하게 되고요. 16명의 새로운 청년 임대주택도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서 많은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년주택과 관련된 청년주거 문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20개 자치구 일부 동에서만 시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단상에서는 내년에 추진될 마을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공덕동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마을 축제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사업과 주민활동지원사업 등 공덕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12개 사업이 발표되고 주민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투표기를 통해 원하는 사업에 번호를 누릅니다. 공덕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치계획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동인 마포구 공덕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계획한 안건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결하는 주민공론회장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집행할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자치회가 세운 계획들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관 주도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각자의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니까 좋다 이거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시로 제출됩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고 사업비를 받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들을 내년에 직접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의제 모든 활동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우리 동네 일을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대로 자치입니다. 한편 마포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공덕동과 용광동, 서강동과 서교동, 성산 2동 등 총 5곳.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마을 예산과 마을 사업 등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에서도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이른바 300인 원탁회의. 이곳에서 나온 노원구 지역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노원구가 기획한 300인 원탁 토론회.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근 10년간 10만 명의 구민이 이주했다며 이는 일자리 부족과 주택 노후화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동부 간선도를 빨리 개통시켜야 돼. 저게 10년 이상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교통의 정체 도시로 만들지 말고 빨리 소통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들이 편안하게 저희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에 교육하고 보육의 지금 혁신 도시로 새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민 의견을 경청한 노원구는 도시발전계획 2040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다음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 또한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구청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손수레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정책 갈등 속에 추경 예산 처리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수레를 공짜로 주는 것보다 손수레를 안 끌어도 되는 복지 환경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민생은 뒷전인 지금 모습으로는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